옛날 아주 먼 옛날에 사방이 첩첩산중으로 둘러싸여 구름조차 쉬어간다는 깊고 깊은 산골 마을에 마음씨 착한 사냥꾼 광식이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 마을은 워낙 외진 곳이라 겨울만 되면 눈이 사람의 무릎까지 푹푹 차오르고 매서운 칼바람이 문틈을 사정없이 비집고 들어와 윙윙 소리를 내며 밤새도록 울어대곤 했지요. 광식이는 비록 넉넉지 못한 형편에 다 쓰러져가는 낡은 초가집에서 홀로 외로이 지냈지만 산짐승을 잡을 때도 꼭 필요한 만큼만 취하고 어린 짐승이나 새끼를 벤 짐승은 기꺼이 놓아줄 줄 아는 참으로 어질고 정직한 성품을 지닌 청년이라 마을 사람들의 칭송이 자자했습니다. 그가 살던 마을은 산세가 험하고 숲이 울창하여 사계절 내내 신비로운 기운이 감돌았는데 특히 겨울이면 온 세상이 하얗게 변해 마치 신선이 사는 곳처럼 고요하고 적막하기 이를 데 없었습니다. 광식이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마당을 쓸고 땔감을 구하며 하루를 시작했지만 유독 그의 겨울은 추위가 길고 지독하여 마을 사람들 모두가 식량이 떨어져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집안 곳곳에는 서리가 하얗게 끼어 있었고 부엌 아궁이의 온기는 금세 식어버려 광식이는 낡은 누비옷 한 벌에 의지한 채 긴긴 밤을 추위와 배고픔을 견디며 보낼 수밖에 없는 처지였지만 불평 한마디 없었습니다. 광식이가 머무는 초가집은 마을에서도 가장 높은 곳에 자리 잡고 있어 내려다 보이는 풍경은 아름다웠으나 거센 바람을 온몸으로 받아내야 했기에 밤마다 지붕의 돛짚이 날아갈 듯이 흔들리곤 했습니다. 그는 이른 새벽이면 정화수 한 그릇을 떠놓고 산신령님께 마을 사람들의 안녕과 배고픈 짐승들이 무사히 겨울을 나기를 빌 정도로 심성이 고왔습니다. 비록 사냥꾼이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었으나 그것은 오직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방편이었을 뿐 그의 마음속에는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깊은 자비심이 자리 잡고 있었기에 마을 어른들도 그를 보며 참으로 드문 젊은이라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아침 광식이는 며칠째 이어지던 폭설이 잦아들자 식량을 구하기 위해 활과 화살을 챙겨 들고 깊은 산속으로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발을 내디딜 때마다 뽀드득 소리를 내며 무너지는 눈길은 험난하기 짝이 없었으며 차가운 공기는 허파 깊숙이 스며들어 숨을 쉴 때마다 하얀 입김이 구름처럼 피어올랐습니다. 그는 산의 지형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지만 그날따라 숲속은 평소와 달리 묘한 정적에 휩싸여 있었고 이름 모를 산새들조차 울음소리를 죽인 채 나뭇가지 뒤로 숨어버려 왠지 모를 불안감이 그의 주위를 맴돌았습니다. 산등성이를 넘어 한참을 걷던 광식이는 우연히 숲의 한 구석에서 희미하게 들려오는 짐승의 신음소리를 듣고 걸음을 멈추어 귀를 기울였습니다. 소리가 나는 쪽으로 조심스럽게 다가가 보니 그곳에는 눈처럼 하얀 털을 가진 여우 한 마리가 누군가 몰래 쳐놓은 날카로운 쇠덫에 다리가 걸린 채 피를 흘리며 가쁜 숨을 몰아쉬고 있었습니다. 하얀 여우의 눈망울은 마치 사람의 것처럼 깊고 영롱했으며 고통 속에서도 광식이를 바라보는 눈빛에는 살려달라는 간절한 애원과 함께 알 수 없는 신비로운 광채가 서려 있어 광식이는 순간 얼어붙은 듯 멈춰 섰습니다. 사냥꾼의 입장에서는 귀한 하얀 여우 가죽을 얻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고 이를 시장에 내다 팔면 올겨울을 따뜻하게 보낼 수 있는 큰 돈을 만질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광식이는 차마 그 가련한 짐승을 죽일 마음이 들지 않았고 오히려 덫에 걸려 고통받는 모습에 가슴이 미어지는 듯한 아픔을 느껴 서둘러 활을 내려놓고 여우에게 다가갔습니다. 여우는 처음에는 겁에 질린 듯 몸을 떨며 뒷걸음질 치려 했으나 광식이의 온화한 눈빛과 부드러운 손길을 느끼자 이내 안심한 듯 가만히 몸을 맡기며 처량하게 낑낑거리는 소리를 냈습니다. 광식이는 조심스럽게 쇠덫의 날카로운 이빨을 벌려 여우의 상처난 다리를 빼내 주었는데 다행히 뼈는 상하지 않았으나 살점이 깊게 패여 붉은 피가 하얀 눈 위를
점점이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입고 있던 저고리의 소매를 망설임 없이 찢어 여우의 상처를 정성껏 감싸주었고 품속에 소중히 간직해 두었던 비상용 약초 가루를 꺼내 상처 부위에 고루 뿌려주며 지극정성으로 보살폈습니다. 여우는 광식이의 손길이 닿을 때마다 기운을 차리는 듯 보였고 어느덧 그 신비로운 눈동자에는 고마움과 경외심이 가득 차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여우의 곁을 지키며 온기를 나눠주던 광식이는 여우가 스스로 일어설 수 있을 만큼 기력을 회복하자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이제 그만 내 집으로 돌아가라고 다독였습니다. 여우는 절뚝거리며 몇 걸음 가다가 멈춰서서 광식이를 돌아보기를 반복하더니 갑자기 몸을 일으켜 세워 사람처럼 뒷다리로 서서 광식이를 향해 깊숙이 고개를 숙여 절을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광식이는 자신의 눈을 의심하며 깜짝 놀랐지만 곧이어 공기를 타고 들려오는 가느다란 목소리에 더 큰 충격을 받아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그것은 분명 짐승의 울음소리가 아니라 청아하고 맑은 여인의 목소리였는데 여우는 광식이를 똑바로 응시하며 절대로 동쪽 숲으로는 발걸음을 하지 마십시오라고 나직이 읊조렸습니다. 광식이는 귀신에 홀린 듯 멍하니 서 있었고 여우는 다시 한번 동쪽은 재앙의 땅이니 무슨 일이 있어도 그곳에 유혹에 넘어가지 마소서라는 말을 남긴 채 순식간에 눈부신 안개 속으로 사라져 버렸습니다. 사방은 다시 고요해졌지만 여우가 남긴 예언 같은 말은 광식이의 귓가에 쟁쟁하게 울려 퍼졌으며 그의 가슴 속에는 형언할 수 없는 기묘한 기운이 소용돌이치기 시작했습니다. 산에서 내려오는 내내 광식이는 여우의 경고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곰곰이 생각해 보았으나 도무지 갈피를 잡을 수 없었고 그저 영물이라 불리는 백여우를 살려준 것에 대한 신비로운 체험이라 여기기로 했습니다. 마을로 돌아오니 이미 해는 뉘엿뉘엿 지고 있었고 집집마다 연기나는 굴뚝에서는 소박한 저녁 냄새가 풍겨왔지만 광식이의 머릿속은 온통 동쪽으로 가지 말라는 여우의 당부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낡은 방 안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여우의 그 깊고 푸른 눈동자와 떨리던 목소리를 떠올렸고 왠지 모를 큰 사건이 자신을 기다리고 있다는 예감이 들어 밤잠을 설쳤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마을은 평소와 다름없는 평온한 모습이었으나 광식이는 평소 즐겨가던 동쪽 숲 근처에도 가지 않으려 의식적으로 조심하며 서쪽 계곡으로만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동쪽 숲은 마을에서 가장 울창하고 진귀한 약초와 짐승들이 많기로 유명한 곳이라 사냥꾼들에게는 보물창고 같은 곳이었지만 광식이는 여우와의 약속을 천금처럼 무겁게 여겼습니다. 그는 하루 종일 허탕을 치고 돌아오는 한이 있더라도 그 금기의 구역에는 발을 들이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자신의 정직함과 신의를 지키는 것이 사냥꾼의 도리라고 굳게 믿으며 스스로를 다스렸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마음이란 참으로 간사한 것이어서 끼니를 거르는 날이 많아지고 추위가 뼈 사무치게 다가오자 광식의 마음 한구석에서도 조금씩 흔들림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동쪽 숲에 가면 토끼 한 마리라도 더 잡을 수 있을 텐데 혹은 귀한 산삼이라도 발견하면 이 고생을 끝낼 수 있을 텐데 하는 욕망의 싹이 고개를 들 때마다 그는 여우의 경고를 떠올리며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광식이가 요즘 들어 동쪽으로 가지 않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며 자네 동쪽에 노다지가 널렸는데 왜 그리 먼 길을 돌아가는가? 라고 물었지만 그는 그저 웃음으로 대답을 대신할 뿐이었습니다. 광식이가 겪는 경제적 어려움은 날이 갈수록 심해져 이제는 쌀떡 바닥이 완전히 드러났고 토감조차 부족해 방 안에서도 입김이 나올 정도로 상황이 악화되어만 갔습니다. 그는 동네 부잣집에서 자니를 도와주며 겨우 입에 풀칠을 하는 처지가 되었지만 여전히 산의 동쪽으로는 고개조차 돌리지 않는 고집스러운 면모를 보여 마을 사람들의 궁금증을 자아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가난보다 더 무거운 것은 신의를 저버리는 것이라는 단단한 신념이 박혀 있었고, 이름 모를 짐승일지라도 자신을 살려준 은인의 말을 가벼이 여기지 않으려는 깊은 배려가 담겨 있었습니다. 어느 추운 오후, 광식이가 마당에서 부러진 나뭇가지를 정리하고 있을 때 마을의 지혜로운 어른으로 통하는 김노인이 지팡이를 짚고 그의 집을 찾아와 걱정스러운 눈길로 말을 건넸습니다. 노인은 광식의 얼굴이 수척해진 것을 보고 혀를 차며 사람이 굶어 죽게 생겼는데 무엇을 그리 가리는 게 많으냐. 산은 산일 뿐인데 마음의 벽을 쌓지 말게나라며 넌지시 동쪽 숲의 풍요로움을 언급했습니다. 광식이는 노인의 말씀이 자신을 걱정해서 하는 소리임을 알았지만 여우가 남긴 그 간절한 목소리가 여전히 심장 언저리에서 고동치고 있었기에 그저 고개를 숙여 노인의 배려에 감사를 표할 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꿈속에서 광식이는 다시 한번 그 하얀 여우를 만났는데 여우는 이전보다 더욱 슬픈 표정으로 인간의 탐욕은 끝이 없고 그 끝에는 낭떠러지가 기다리고 있으니 부디 당신의 마음을 지키소서라고 속삭였습니다. 꿈에서 깬 광식이는 온몸이 식은 땀으로 젖어 있었고 창밖을 보니 달빛이 유독 차갑게 빛나며 마을 전체를 창백하게 비추고 있어 소름이 돋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그는 이것이 단순한 꿈이 아니라 자신에게 다가올 거대한 운명의 소용돌이를 경고하는 계시임을 직감했고 어떤 유혹이 닥쳐오더라도 절대 동쪽으로 향하지 않겠다고 다시금 가슴 깊이 새겼습니다. 마을에는 어느덧 기이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는데 동쪽 숲에서 금빛을 내뿜는 거대한 사슴을 보았다는 사냥꾼들의 증언이 이어지면서 마을 전체가 술렁이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사슴을 잡기만 하면 평생을 먹고 살 수 있는 부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며 너도 나도 장비를 챙겨 동쪽 숲으로 몰려갔고 광식이에게도 함께 가자며 손을 내밀었습니다. 하지만 광식이는 그들의 화려한 제안을 정중히 거절하며 묵묵히 자신의 낡은 화살촉을 닦을 뿐이었고 마을 사람들은 그런 광식이를 보고 겁쟁이라거나 운을 발로 차는 미련한 놈이라며 비아냥거리기도 했습니다. 광식이는 마을 사람들의 비웃음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의 자리를 지켰으나 마음 한편으로는 동쪽 숲으로 향하는 이웃들의 안위가 걱정되어 밤마다 당산나무 아래서 무사 귀환을 빌었습니다. 그는 인간이 자연의 순리를 거스르고 과한 욕심을 부릴 때 어떤 재앙이 닥치는지 어렴풋이 알고 있었기에 그 금빛 사슴이 혹시 여우가 말한 재앙의 미끼가 아닐까 하는 의구심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눈발은 더욱 거세져 산길을 덮어버렸고 동쪽 숲으로 향했던 사람들 중 몇몇은 길을 잃어 동상에 걸린 채 돌아오는 등 불길한 징조가 하나둘씩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탐욕에 눈이 먼 사람들은 포기할 줄 몰랐고 오히려 더 깊은 숲으로 들어가기 위해 서로를 시기하고 경쟁하는 삭막한 분위기가 마을을 뒤덮기 시작했습니다. 광식이는 마을의 분위기가 예전처럼 따뜻하지 않고 날카롭게 변해가는 것을 보며 가슴 아파했고 소박한 기쁨을 나누던 이웃들이 재물 때문에 서로 등을 돌리는 현실에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는 여우의 예언이 단순히 자신의 목숨을 구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마을 전체가 빠질 수 있는 거대한 탐욕의 함정을 경고한 것임을 조금씩 깨달아가고 있었습니다. 광식이가 겪는 고독은 날이 갈수록 깊어만 갔지만 그는 여전히 새벽마다 차가운 우물물을 길어와 몸을 씻고 경건한 마음으로 하루를 맞이하며 자신만의 수행을 이어갔습니다. 그의 집마당에는 배고픈 새들이 날아와 앉았고 그는 자신의 적은 식량마저 쪼개어 새들에게 나누어 주며 생명에 대한 예우를 잊지 않았습니다. 그런 그의 모습은 마을 사람들에게는 바보처럼 보였을지 모르나 하늘이 보기에는 그 어떤 보석보다 빛나는 고결한 영혼의 모습이었으며 곧 다가올 시련 앞에서 그를 지켜줄 유일한 방패가 될 것이었습니다. 어느덧 마을에는 정체를 알 수 없는 낯선 외지인들이 하나둘씩 나타나 동쪽 숲의 보물에 대해 떠들며
마을 사람들의 욕망을 더욱 부채질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화려한 비단옷을 입고 맛있는 음식을 베풀며 광식의 집까지 찾아와 자네 같은 실력 있는 사냥꾼이 왜 이런 구석에서 썩고 있는가? 우리를 도와 동쪽 숲을 정복하자며 가머니살로 유혹했습니다. 광식이는 그들의 눈에서 뿜어져 나오는 비릿한 욕망의 냄새를 맡았고 그것이 여우가 말했던 재앙의 시작임을 직감하며 단호하게 거절의 의사를 밝히고 대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낯선 이들은 광식이의 태도에 불쾌해하며 돌아갔지만 그들의 방문 이후 마을의 공기는 더욱 차갑고 무겁게 가라앉았으며 사람들은 광식이를 멀리하며 은근히 따돌리기까지 했습니다. 광식이는 홀로 남겨진 방 안에서 촛불을 켜고 앉아 여우가 남긴 동쪽으로 가지 마라는 말을 수천 번도 더 되새기며 자신의 흔들리는 마음을 다잡고 또 다잡았습니다. 밖에는 눈보라가 다시 몰아치기 시작했고 산짐승들의 울부짖음이 멀리서 들려오는데 그 소리는 마치 곧 닥쳐올 거대한 폭풍우를 예고하는 전주곡처럼 광식이의 가슴을 울리고 있었습니다. 추위가 절정에 달한 어느 날 밤, 광식이는 문득 창밖을 내다보다가 동쪽 하늘에서 솟아오르는 기이한 붉은 빛을 발견하고 심장이 받는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일반적인 불빛이 아니라 대지를 삼킬 듯한 불길한 기운을 내뿜고 있었으며 동시에 숲 전체가 거대한 진동과 함께 요동치기 시작하여 마을 사람들은 공포에 질려 집 밖으로 뛰쳐나왔습니다. 사람들은 비명을 지르며 우왕좌왕했고 일부는 그 빛에 홀린 듯 동쪽을 향해 걸어가려 했으나 광식이는 대문을 가로막고 서서 사람들을 진정시키며 절대로 그곳으로 가면 안 된다고 필사적으로 외쳤습니다. 광식의 필사적인 외침에 몇몇 사람들은 발길을 멈추었으나 이미 탐욕의 영혼을 잠식당한 자들은 광식이를 밀치고 어둠 속 동쪽 숲을 향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광식이는 그들을 쫓아가 말리고 싶었지만 자신의 힘으로는 역부족임을 느꼈고 다만 자신이라도 이 자리를 지켜 여호와의 약속을 완수하는 것이 이 재앙을 막는 유일한 길이라 믿으며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늘에서는 벼락이 치고 땅이 갈라지는 듯한 굉음이 들려왔지만 광식이가 서 있는 마당만큼은 이상하리만큼 고요하고 따스한 기운이 감돌아 그를 보호해주고 있었습니다. 폭풍 같은 밤이 지나고 동이 틀 무렵 마을은 폐허처럼 변해 있었고 동쪽 숲으로 향했던 사람들은 하나둘씩 넋이 나간 표정으로 돌아오거나 아예 소식이 끊겨 마을 전체가 초상집 분위기로 변했습니다. 광식이는 무사히 살아남아 마당을 정리하며 간밤에 일어난 일이 꿈이 아니었음을 실감했고 여우가 자신에게 베푼 은혜가 얼마나 거대하고 숭고한 것이었는지 다시금 깨달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는 자신의 목숨을 구한 것은 여우의 예언이었지만 그 예언을 믿고 끝까지 지켜낸 것은 자신의 정직한 의지였음을 알게 되었으며 이제부터 벌어질 일들에 대비하기 위해 옷매무새를 다잡았습니다. 마을의 재앙은 이제 시작에 불과했으니 그동안 숨어있던 어둠의 세력들이 본격적으로 마을을 장악하려 들 것이라는 불길한 예감이 광식의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는 이제 자신 혼자만의 안녕이 아니라 마을 전체를 지키기 위해 일어서야 할 때임을 직감했고 여우가 준 생명의 당부를 등불 삼아 험난한 앞길을 헤쳐나갈 결심을 굳혔습니다. 광식이는 다시 한번 동쪽 산등성이를 바라보며 그곳에서 자신을 지켜보고 있을 하얀 여우의 시선을 느꼈고 비장한 각오로 첫발을 내디디며 다가올 운명과 맞설 준비를 마쳤습니다. 마을에 닥쳤던 기이한 소동이 가라앉은 지 며칠 지나지 않아 어디선가 나타난 낯선 상인이 번쩍이는 비단옷을 입고 하인들을 거느린 채 마을 장터에 나타났습니다. 그 상인은 이름이 만복이라 자신을 소개하며 동쪽 계곡 깊은 곳에서 태양의 전기를 받은 황금뿔 사슴이 나타났다는 믿기 힘든 이야기를 사람들에게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평소 보지 못한 화려한 행색과 그가 내뱉는 달콤한 재물의 향기에 취해
간밤의 공포는 어느새 잊어버린 채 상인의 주위에 구름처럼 몰려들어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귀를 기울이며 신기해했습니다. 만복은 사람들에게 금화 몇 독을 보여주며 이 황금 사슴에 뿔하나면 평생을 일하지 않아도 대대손손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다고 장담하며 마을 장정들을 유혹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마치 꿀을 바른 듯 매끄러웠고 눈빛은 탐욕스럽게 번뜩였지만 추위와 배고픔에 지친 마을 사람들에게는 그저 구원의 손길처럼 느껴져 다들 앞다투어 사냥에 나서겠다고 소리쳤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어느덧 정직한 땀방울의 가치보다 일확천금을 향한 헛된 망상이 자리 잡기 시작했고 조용하던 산골 마을은 전에 없던 소란스러움과 들뜬 분위기로 매일 밤낮이 시끄럽게 변해갔습니다. 이런 소문은 순식간에 광식이의 귀에도 들어왔고 마을 사람들은 광식이가 이 동네에서 가장 솜씨 좋은 사냥꾼이니 그가 앞장서야 한다며 연일 그의 집마당으로 몰려와 그를 설득하려 들었습니다. 하지만 광식이는 여호와의 약속과 그날 밤의 불길한 징조를 떠올리며 사람들의 제안을 단호하게 거절했고 그럴수록 마을 사람들의 시선은 점차 차가워지다 못해 비난의 화살로 변해갔습니다. 사람들은 광식이가 혼자서 황금 사슴을 독차지하려 한다거나 아니면 기력이 다해 겁쟁이가 되었다며 온갖 험담을 퍼부어대기 시작했고 광식의 고립은 더욱 깊어만 갔습니다. 어느 날 오후 상인 만복은 직접 비싼 술과 고기를 들고 광식이의 초가집을 찾아와 거드름을 피우며 마당 한가운데에 자리를 잡고 앉아 광식이를 회유하기 시작했습니다. 만복은 자네 같은 명포수가 이런다 쓰러져가는 집에서 보릿고개를 넘기느라 고생하는 게 안타까워 찾아왔네. 동쪽 숲 길만 내어주면 자네 팔자를 고쳐주겠네라며 은근슬쩍 황금 주머니를 내밀었습니다. 광식이는 그 주머니를 쳐다보지도 않은 채 그저 산의 기운이 심상치 않으니 외지인께서는 어서 이 마을을 떠나시는 게 좋겠다고 낮은 목소리로 경고하며 그의 호의를 정중히 물리쳤습니다. 광식의 거절에 만복의 얼굴은 순식간에 험악하게 일그러졌으나 이내 비굴한 웃음을 지으며 허허, 사람이 참으로 고지식하구먼. 나중에 땅을 치고 후회해도 소용없을 것이야 라는 뼈 있는 말을 남기고 떠났습니다. 만복이 떠난 자리에 남은 것은 비릿한 화약 냄새와 같은 불쾌한 기운이었고 광식이는 그가 단순한 상인이 아니라 무언가 불길한 목적을 가지고 마을에 들어온 자임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마을 사람들이 그자의 꼬임에 빠져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게 될까봐 노심초사하며 잠시도 마음을 놓지 못하고 마을의 동정을 살폈습니다. 마을 장터에는 이제 황금 사슴 이야기 외에는 아무런 대화도 오가지 않았고 심지어 이웃끼리 서로 먼저 사슴을 발견하겠다며 주먹다짐을 벌이는 삭막한 광경이 예사로 일어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정이 넘치던 마을 사람들은 이제 서로를 경쟁자로 여기며 의심의 눈초리를 보냈고 동쪽 숲으로 향하는 길목에는 밤마다 몰래 장비를 챙겨 떠나는 사람들의 발자국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습니다. 광식이는 이런 변화가 너무나 가슴 아팠지만 자신이 나선다고 해서 이미 탐욕의 눈이 먼 사람들의 마음을 돌리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사실에 깊은 무력감을 느끼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마을에서 가장 존경받는 어른이자 지혜롭기로 소문난 김영감이 지팡이를 짚고 힘겨운 걸음으로 광식이의 집을 방문하여 조용히 사랑방에 마주 앉았습니다. 김영감은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광식이의 얼굴을 살피더니 묵직한 목소리로 광식아, 지금 마을에 부는 바람은 산바람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속에서 나온 독풍이다라며 작금의 사태를 개탄했습니다. 노인은 마을의 역사를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으로서 동쪽 숲에 얽힌 무서운 전설과 그곳이 왜 금기의 땅이 되었는지를 광식이에게 차근차근 들려주며 경계심을 늦추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김영감의 말에 따르면 아주 오래전에도 이와 비슷한 일이 있었는데 그때도 외지인이 나타나 보물을 미끼로 마을 사람들을 유인하여
결국 마을 전체가 큰 화를 입고 폐허가 된 적이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영감님은 광식이의 손을 꼭 잡으며 너만은 흔들리지 말고 이 마을의 마지막 양심을 지켜다오. 저 상인의 눈에는 사람의 생명이 아니라 오직 돈벌이만 보일 뿐이다. 라고 간곡하게 조언했습니다. 광식이는 노인의 말씀이 여우의 예언과 일맥상통한다는 것을 깨닫고 자신이 지켜야 할 것은 단순한 약속을 넘어 마을의 안녕과 평화라는 것을 다시금 가슴 깊이 새기게 되었습니다. 영감님이 다녀간 뒤로 광식이는 더욱 신중해졌으며 상인 만복이 마을 사람들을 선동하여 동쪽 숲 대규모 사냥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그것을 저지할 방법을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만복은 마을 사람들에게 최신식 덫과 화살을 나누어 주며 사냥에 성공하면 마을 전체에 큰 잔치를 벌여주겠다고 약속하여 이미 사람들의 이성을 마비시킨 상태였습니다. 광식이는 홀로 마을 입구를 지키며 동쪽으로 가려는 청년들을 붙잡고 설득해 보았으나 돌아오는 것은 네가 뭔데 우리의 앞길을 막느냐는 거친 욕설과 차가운 외면뿐이었기에 마음은 더욱 타들어만 갔습니다. 상인 만복은 이제 마을의 실권자라도 된 듯 사또의 권위를 등에 업고 마을의 대소사를 좌지우지하며 광식이를 마을의 발전을 가로막는 공공의 적으로 몰아세워 사람들과 격리하려 들었습니다. 그는 마을 회의를 소집하여 사냥에 협조하지 않는 자는 보상에서 제외될 뿐만 아니라 마을에서 추방해야 한다는 엄포를 놓았고 이에 겁을 먹은 사람들은 평소 친하게 지내던 광식이를 멀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광식이는 졸지에 자기 고향에서 이방인처럼 취급받게 되었지만 그의 눈에는 조만간 들이닥칠 재앙의 그림자가 너무나 선명하게 보여 차마 마을을 떠날 수도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어느 날 밤 광식이는 자신의 부엌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는 것을 듣고 조심스럽게 문을 열어보았는데 그곳에는 굶주림에 지친 이웃집 꼬마가 몰래 들어와 식은 밥덩이를 만지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사냥에만 정신이 팔려 집안 살림과 농사일을 등한시하는 바람에 아이들이 굶주리고 있었던 것인데 광식이는 아이를 나무라기는커녕 자신의 적은 식량을 모두 내어주며 달랬습니다. 아이는 울먹이며 아저씨, 우리 아빠가 동쪽 숲에 가면 맛있는 걸 많이 사준다고 했어요. 그런데 아빠가 안 돌아와요라고 말해 광식의 가슴을 미어지게 만들었고 상황의 심각성을 다시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그 아이의 말대로 이미 동쪽 숲으로 사냥을 떠났던 장정들 몇몇이 며칠째 돌아오지 않고 있다는 흉흉한 소문이 마을 뒤편에서부터 조금씩 흘러나오기 시작하며 불안감이 조성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길을 잃었겠거니 하며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사람들도 시간이 흐를수록 초조해졌고 만복은 이를 무마하기 위해 더 큰 행운을 잡으려 깊이 들어간 것이니 걱정 말하며 사람들을 안심시켰습니다. 하지만 광식이는 그것이 여우가 경고한 재앙의 시작임을 직감했고 어둠 속에 숨어 마을을 지켜보는 만복의 정체가 사람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품으며 밤잠을 설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불안이 극에 달할 무렵 만복은 오히려 이를 기회 삼아 마지막 대규모 사냥단을 조직하여 자신이 직접 동쪽 숲 심장부로 들어가 황금 사슴을 잡아오겠다고 선언하며 광식을 지목했습니다. 그는 사람들 앞에서 광식이가 길잡이를 서지 않으면 우리 마을 장정들은 영영 돌아오지 못할 수도 있다며 광식을 협박조로 압박했고 이에 동조한 사람들은 광식의 집으로 몰려와 억지로라도 그를 끌고 가려 했습니다. 광식이는 이제 더 이상 피할 곳이 없음을 깨닫고 차라리 자신이 직접 동쪽 숲의 실체를 확인하고 사람들을 구출해 오는 것이 최선이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광식이는 집을 떠나기 전 김영감을 찾아가 만약 자신이 돌아오지 못하면 마을의 아이들을 잘 보살펴 달라는 유탁을 남겼고 노인은 눈시울을 붉히며 광식의 손을 잡고 무사 귀환을 빌어주었습니다. 노인은 마지막으로 그 어떤 화려한 빛 앞에서도 눈을 감지 말고 너의 본심을 믿어라
그러면 산이 너를 도울 것이다라는 수수께끼 같은 조언을 건넸고 광식이는 그 말씀을 부적처럼 마음에 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낡은 활을 다시 점검하고 화살촉을 날카롭게 갈며 단순한 사냥이 아니라 악의 무리와 맞서 싸우러 나가는 전사와 같은 비장한 각오로 신발끈을 단단히 묶었습니다. 사냥단이 출발하던 날 아침, 마을은 마치 전장으로 향하는 군대처럼 비장하면서도 살벌한 공기가 감돌았고 상인 만복은 화려한 말을 타고 선두에 서서 기세를 올리며 사람들을 독려했습니다. 광식이는 제일 뒤편에서 묵묵히 따라가며 주위의 지형지물을 살피고 산의 기운을 읽으려 애썼는데 동쪽으로 가까워질수록 숲의 공기가 차갑다 못해 날카로운 칼날처럼 살을 파고드는 것을 느꼈습니다. 나무들은 잎을 모두 떨군 채 앙상한 가지를 괴기스럽게 뻗치고 있었고 새들의 지저귀문커녕 바람 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죽음의 정적이 일행을 압도하기 시작하여 사람들은 점차 말수가 줄어들었습니다. 동쪽 숲의 경계에 다다르자 만복은 갑자기 걸음을 멈추고 광식이를 불러 세워자 여기서부터는 자네가 앞장서야겠네. 산짐승의 길을 가장 잘하는 건 자네뿐이니까라며 비열한 웃음을 지어 보였습니다. 광식이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앞서 나갔지만 그의 온 신경은 사방의 작은 변화에도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었고 여우가 말한 절대로 가지 말라는 그 경계선이 바로 이곳임을 온몸으로 느꼈습니다. 뒤를 따르는 마을 사람들의 얼굴에는 기대와 공포가 교차하고 있었고 광식이는 그들을 한 사람이라도 더 살려 돌아가야 한다는 책임감에 어깨가 무거워지는 것을 느끼며 어두운 숲속으로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숲은 들어갈수록 안개가 짙어져 앞사람의 등조차 보이지 않을 정도였고 어디선가 여인의 울음소리 같기도 하고 짐승의 포효 같기도 한 기괴한 소리들이 들려와 사람들의 간담을 서늘하게 만들었습니다. 만복은 겁먹지 마라. 황금 사슴이 근처에 있다는 증거다라며 채찍질하듯 사람들을 몰아붙였지만 광식의 눈에는 안개 속에서 번뜩이는 수많은 붉은 눈동자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황금 사슴이 아니라 굶주린 늑대떼이거나 혹은 그보다 더 무서운 산속의 원혼들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광식이는 등에 소름이 돋았지만 그는 겉으로 내색하지 않고 침착하게 길을 찾아 나갔습니다. 한참을 헤매던 중 갑자기 안개가 걷히며 눈앞에 눈부신 금빛이 쏟아져 나오는 넓은 공터가 나타났고 사람들은 환호성을 지르며 그 빛을 향해 정신없이 달려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곳에는 정말로 머리에 거대한 황금뿔을 인 사슴 한 마리가 고고하게 서 있었고 그 아름다움에 홀린 사람들은 만복의 제지도 잊은 채 무기를 내려놓고 사슴에게 손을 뻗었습니다. 하지만 광식이는 그 사슴의 그림자가 비정상적으로 길게 늘어져 있는 것과 발동작이 전혀 자연스럽지 않다는 것을 간파하고 사람들에게 멈추라고 소리쳤지만 이미 탐욕에 눈이 먼 사람들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광식이가 필사적으로 달려가 사람들을 막아서려 할 때 만복이 그의 앞을 가로막으며 본색을 드러냈고 그의 눈은 어느덧 인간의 것이 아닌 뱀의 눈처럼 차갑고 노랗게 변해 광식이를 쏘아보았습니다. 만복은 멍청한 놈, 네가 방해하지 않았다면 진작에 끝났을 일을 왜 이렇게 복잡하게 만드느냐며 품속에서 시커먼 기운이 서린 칼을 꺼내 광식의 심장을 겨누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여전히 황금 사슴의 환영에 취해 자신들이 죽음의 구렁텅이로 빠지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한 채 허공을 허우적거리고 있었고 광식이는 이제 이 모든 것이 만복이 꾸민 거대한 함정임을 깨달았습니다.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에서 광식이는 여우가 묶어주었던 자신의 소매 조각이 가슴품 안에서 뜨겁게 타오르는 듯한 열기를 느끼며 정신을 바짝 차리고 만복의 공격을 가까스로 피했습니다. 그는 만복이 휘두르는 칼날 뒤로 검은 연기가 피어오르는 것을 보고 그가 사람이 아니라 산의 전기를 빨아먹는 악귀임을 확신했고 자신이 가진 화살 중 가장 고든 것을 골라 시위를 당겼습니다.
하지만 만복의 기운이 워낙 강하여 광식의 화살은 번번이 튕겨나갔고 주위의 안개는 다시 짙어져 광식이를 압박해 들어와 그는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지게 되었으며 마을 사람들의 비명소리가 사방에서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만복의 웃음소리가 천둥처럼 울려 퍼졌고 그는 광식에게 너 하나만 없으면 이 마을은 영원히 나의 노예가 될 것이다라고 소리치며 최후의 일격을 가하려 공중으로 솟구쳐 올랐습니다. 광식이는 눈을 감고 마지막 순간에 김 영감의 말을 떠올리며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정직함과 생명을 사랑하는 마음을 하나로 모아 화살 끝에 집중시켰습니다. 그 순간 숲 저편에서 하얀 섬광이 번쩍이며 나타나 만복의 시커먼 기운을 단번에 갈라놓았고 광식이는 그 틈을 놓치지 않고 혼신의 힘을 다해 시위를 놓아 만복의 가슴 정중앙을 꿰뚫는 데 성공했습니다. 만복은 비명을 지르며 재가 되어 사라졌고 그가 내뿜던 검은 안개와 함께 눈앞의 황금 사슴 환상도 신기루처럼 사라지자 정신을 차린 마을 사람들은 자신들이 깎아지른 절벽 끝에 서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경악했습니다. 광식이는 기진맥진하여 주저앉았지만 사람들을 하나하나 살피며 다친 곳이 없는지 확인했고 살아남은 이들은 자신들을 죽음에서 구한 것이 광식이었음을 알고 부끄러움과 미안함에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숲은 다시 원래의 차갑고 고요한 모습으로 돌아왔고 멀리서 하얀 여우 한 마리가 언덕 위에서 광식이를 지그시 바라보다가 꼬리를 흔들며 어둠 속으로 유유히 사라져갔습니다. 마을로 돌아오는 길은 멀고 험난했지만 사람들의 마음은 이전과 달리 홀가분하고 깨끗해져 있었으며 서로의 손을 맞잡고 부축하며 걷는 그들의 모습에서는 다시금 옛날의 정겨운 온기가 느껴졌습니다. 광식이는 가장 뒤에서 묵묵히 걸으며 여우가 준 가르침과 김영감의 지혜가 자신과 마을을 구했음을 감사히 여겼고 탐욕이 휩쓸고 간 자리에 피어날 새로운 희망을 꿈꾸었습니다. 마을 입구에 다다르자 마을 사람들이 횃불을 들고 마중 나와 있었고 광식이는 비로소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자신이 지켜낸 것이 단순히 목숨뿐만 아니라 마을의 영혼이었음을 깨닫고 미소 지었습니다. 만복이 사라진 뒤 마을은 겉보기엔 평온을 되찾은 듯 했으나 동쪽 숲에서 흘러나온 음산한 안개는 여전히 마을 어귀를 맴돌며 쉽게 가시지 않았고 사람들은 낮에도 문을 꽁꽁 걸어 잠근 채 서로의 눈치를 살피며 지내게 되었습니다. 광식이는 비록 사냥꾼으로서의 기계로 마을 사람들을 구해냈으나 마음 한구석에 남은 찜찜한 기분을 떨칠 수 없었으며 특히 그 상인이 사라진 자리에 남겨졌던 기묘한 문양의 검은 조각이 자꾸만 마음에 걸려 밤마다 촛불 아래서 그 물건을 살피며 깊은 고민에 잠기곤 했습니다. 마을의 공기는 예전처럼 맑지 않고 눅눅한 습기가 발목을 잡는 듯 무거웠으며 정겨웠던 웃음소리 대신 누군가 낮은 소리로 흐느끼는 듯한 바람소리만이 골목마다 울려 퍼져 사람들의 가슴을 서늘하게 만들었습니다. 상인이 사라진 후에도 마을의 몇몇 장정들은 여전히 정신을 차리지 못한 채 멍한 눈으로 동쪽 하늘을 바라보며 사슴의 황금뿔을 가졌더라면 하는 헛된 망상을 버리지 못하고 헛것을 보는 이들까지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광식이는 우물가에서 안악들이 나누는 수군거림을 들었는데 그것은 상인이 나누어 주었던 금화가 사실은 말라 비틀어진 낙엽으로 변해버렸다는 소식과 함께 밤마다 마을 사당 근처에서 누군가 기괴한 춤을 춘다는 무서운 이야기들이었습니다. 그는 이것이 악귀의 잔재가 완전히 정화되지 않고 마을 어딘가에 뿌리를 내리고 있다는 증거임을 직감했으며 더 큰 재앙이 마을을 덮치기 전에 이 모든 일의 근원을 찾아내어 확실히 도려내야겠다고 굳게 다짐하며 자신의 낡은 단검을 다시 갈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밤 광식이는 마을 사람들이 모두 잠든 틈을 타 몰래 집을 나와 마을의 수호신을 모시는 사당으로 향했는데 그곳은 평소 영험한 기운이 서린 곳이었으나
그날따라 사방에서 비릿한 피냄새와 썩은 나무 냄새가 진동하고 있었습니다. 사당 문틈으로 흘러나오는 희미한 푸른 빛을 발견한 광식이는 숨을 죽이고 안을 들여다보았고, 그곳에는 마을의 대소사를 관리하던 이방의 만복이 남긴 검은 제단 앞에 엎드려 무언가 중얼거리며 금욕의 눈이 먼 기도를 올리고 있는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이방은 마을의 안녕을 책임져야 할 직분을 망각한 채 오히려 만복과 내통하여 마을의 땅 문서를 빼돌리려 했던 배신자였으며, 그의 탐욕스러운 눈빛은 이미 인간의 그것이 아니라 검은 안개에 잠식된 괴물의 형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광식이는 이방의 배신에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느꼈으나 지금 당장 그를 추궁하기보다는 확실한 증거를 확보하여 마을 사람들 앞에서 그의 죄상을 낱낱이 밝히는 것이 우선이라 생각하고 조심스럽게 발길을 돌려 어둠 속으로 숨어들었습니다. 그는 이방이 숨겨둔 비밀 장부가 사당 뒤편 낡은 바위 틈바구니에 숨겨져 있다는 것을 우연히 듣게 되었고, 달빛이 구름에 가려진 틈을 이용해 그 장부를 손에 넣는데 성공했는데, 그 안에는 마을 사람들의 생계와 직결된 토지 경계선이 교묘하게 조작된 기록들이 가득했습니다. 장부를 품에 안은 광식이의 손이 부르르 떨렸으며, 그는 이 모든 것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마을의 근간을 뒤흔들어 사람들을 노예로 만들려 했던 거대한 음모였음을 깨닫고 등줄기에 서늘한 소름이 돋는 것을 느꼈습니다. 다음 날 아침부터 마을에는 이상한 징조들이 더욱 노골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마을의 젖줄기인 우물물이 갑자기 검게 변하며 악취를 풍기기 시작했고, 가축들이 이유 없이 피를 토하며 쓰러지는 등 마을의 기운이 급격히 쇠락해 갔습니다. 이방은 오히려 큰 소리를 치며 이것은 광식이가 동쪽 숲의 영물을 건드려 산신령님이 노하신 결과이니 당장 광식이를 잡아 산 제물로 바쳐야 마을이 산다며 마을 사람들을 선동하여 광식의 집으로 몰려가게 했습니다. 이미 공포에 질려 이성을 잃은 사람들은 이방의 감언이설에 속아 몽둥이와 낫을 들고 광식의 집마당을 에워쌌으며, 광식이는 문 뒤에서 그들의 함성 소리를 들으며 인간의 믿음이 탐욕 앞에 얼마나 쉽게 무너질 수 있는지를 통감하며 씁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광식이는 소란스러운 밖의 상황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방 한가운데 앉아 여우가 남겼던 마음의 눈으로 진실을 보라는 마지막 당부를 되새기며 정화수 한 그릇을 떠놓고 마음을 가다듬으며 최후의 결전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이방이 마을 사람들을 이용해 자신을 제거하려는 의도가 단순히 입을 막기 위함이 아니라 오늘 밤 열릴 개기월식의 때를 맞춰 마을의 정기를 완전히 악귀에게 바치려는 의식의 일환임을 장부를 통해 이미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광식이는 품속의 장부를 단단히 고정하고 자신의 화를 정성스럽게 닦으며, 비록 마을 사람들이 자신을 원망할지라도 그들을 구하는 것이 사냥꾼으로서 또한 이 땅을 지키는 자로서의 숙명임을 다시금 확인하며 비장한 각오를 다졌습니다. 그때 갑자기 마을 어른인 김영감이 광식의 집 뒷문으로 몰래 들어와 헉헉거리며 숨을 몰아쉬더니, 광식아, 지금 이방이 사람들을 시켜 사당에 장작을 쌓고 있다. 제정신이 아닌 그자가 마을을 불바다로 만들 작정인 모양이다라며 긴박한 소식을 전해주었습니다. 김영감은 마을의 옛 기록을 뒤져본 결과 이방의 가문이 오래전부터 이 마을의 기운을 탐냈던 금기된 일족의 후예임을 알아냈다고 덧붙이며, 지금 당장 막지 못하면 마을의 수호신마저 힘을 잃고 영영 어둠에 잠길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광식이는 노인의 손을 꼭 잡으며 걱정 마시라고 안심시킨 뒤, 이제는 숨어 있을 때가 아니라 당당히 나가 진실의 빛으로 어둠을 밝혀야 할 시간임을 깨닫고 대문을 박차고 마당으로 나섰습니다. 마당 가득 모인 사람들은 광식이가 나타나자 일순간 조용해졌으나 이방의 독촉에 다시금 험악한 소리를 내지르며 다가왔고, 광식이는 그들을 향해 추호의 흔들림도 없는 목소리로,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믿고 있는 자는
마을의 수호자가 아니라 우리 모두를 파멸로 몰아넣으려는 악마의 수하입니다라고 일갈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진실된 힘이 실려 있었기에 몇몇 사람들은 주춤하며 몽둥이를 내렸으나 이방은 표독스러운 표정으로 저놈의 혀를 당장 잘라버려라. 산신령님의 노여움이 보이지 않느냐. 며 광식이를 향해 직접 칼을 휘두르며 달려들었습니다. 광식이는 가볍게 이방의 공격을 피하며 품 안에서 비밀 장부를 꺼내 높이 들어 올렸고 달빛 아래 드러난 장부에 조작된 글씨들이 신비로운 광채를 내뿜으며 사람들의 눈앞에 선명하게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장부에서 뿜어져 나오는 빛은 이방이 걸어놓았던 탐욕의 주술을 하나씩 깨뜨리기 시작했고 정신을 차린 마을 사람들은 자신들이 들고 있던 무기를 내려다보며 도대체 우리가 무슨 짓을 하려 했던 것인지 자책하며 하나둘씩 무릎을 꿇기 시작했습니다. 이방은 자신의 계획이 수포로 돌아가자 본색을 드러내며 몸을 기괴하게 뒤틀었고 그의 그림자는 점점 거대해지며 마을 전체를 집어삼킬 듯한 검은 괴물의 형상으로 변해 사당 쪽으로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광식이는 사람들에게 마을의 우물가로 가서 정화기도를 올리라고 소리친 뒤 단신으로 활을 메고 이방의 뒤를 쫓아 검은 연기가 자욱한 사당으로 거침없이 달려 들어갔으며 그 뒤로 차가운 바람이 휘몰아치며 문이 쾅 닫혔습니다. 사당 안은 이미 이 세상의 공간이 아닌 듯 뒤틀려 있었고 벽면에는 만복의 얼굴을 한 악령들이 광식이를 비웃으며 사방에서 공격해왔으나 광식이는 눈을 감고 오직 자신의 심장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화살을 날려 하나씩 어둠을 소멸시켰습니다. 그는 사당 중앙 제단 위에 앉아 기괴한 의식을 마저 치르려던 이방을 향해 마지막 화살을 겨누었고 그때 다시 한번 하얀 여우의 환영이 나타나 광식의 화살촉에 영롱한 빛을 불어넣어주며 승리의 기운을 더해주었습니다. 이방은 이 마을의 운명은 이미 끝났다고 소리쳤으나 광식의 화살은 정확히 그의 가슴에 박힌 검은 구슬을 꿰뚫었고 거대한 폭발음과 함께 사당을 가득 채웠던 모든 어둠의 기운이 한순간에 산산조각이 나며 사라졌습니다. 폭풍이 지나간 사당 안은 다시 정적에 휩싸였고 쓰러진 이방의 몸은 연기가 되어 흩어졌으며 제단 위에는 마을 사람들의 땅 문서와 조작된 계약서들이 원래의 깨끗한 모습으로 되돌아와 흩어져 있는 것을 광식이는 지친 몸을 이끌고 하나하나 수거했습니다. 그는 사당 밖으로 걸어 나와 마을을 내려다보았는데 신기하게도 검게 변했던 우물물이 다시 투명하게 솟구치고 있었고 마을을 짓누르던 무거운 안개도 새벽 공기와 함께 씻겨 내려가 마을은 마치 새로 태어난 듯 청명한 기운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사당 앞으로 몰려와 광식에게 자신들의 어리석음을 사죄하며 눈물을 흘렸고 광식이는 말없이 그들을 일으켜 세우며 이제야 진정으로 마을의 겨울이 끝났음을 피부로 느끼며 안도의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하지만 광식이는 이것이 끝이 아님을 알고 있었는데 이방과 만복이 노렸던 마을의 정기가 무엇인지 그리고 왜 하필 이 마을의 동쪽이 재앙의 통로가 되었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이 여전히 가슴속에 숙제로 남아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마을의 평화를 완전히 정착시키기 위해 앞으로 며칠간 사당에 머물며 부정타지 않도록 정성을 다해 기도를 올리고 마을 사람들에게도 다시는 탐욕에 휘둘리지 않도록 마음의 수양을 강조하는 교육을 하겠다고 기명감과 약속했습니다. 광식의 눈빛은 이전보다 더욱 깊고 단단해졌으며 그는 이제 평범한 사냥꾼이 아니라 마을의 영적인 수호자로서 자신의 책무를 다하기 위해 스스로를 더욱 엄격히 다스리기로 결심하며 아침 해를 맞이했습니다. 사람들은 광식이가 가져온 장부와 문서들을 보며 이방의 가문이 수십 년간 교묘하게 마을의 재산을 빼돌려왔다는 사실에 경악했고 그동안 자신들이 겪었던 가난과 고통이 단순한 운명이 아니라 누군가의 악의적인 설계였음을 깨닫고 분노를 터뜨렸습니다. 광식이는 사람들을 진정시키며 분노보다는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서로를 믿고 돕는 공동체를 만드는 것이 진정한 복수임을 설득했고, 마을 사람들은 광식의 깊은 뜻을 받들어 각자의 집으로 돌아가 깨끗한 물로 마당을 쓸고 새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기로 맹세했습니다. 마을의 분위기는 급격히 활기를 되찾기 시작했고, 담장 너머로는 다시 사람들의 따뜻한 말소리가 들려왔으며, 아이들은 거리로 나와 잃어버렸던 웃음을 되찾고 뛰어놀기 시작하여 마을은 비로소 제 모습을 찾게 되었습니다. 광식이는 잠시 틈을 내어 산의 서쪽 기슭에 있는 자신의 옛 초가집으로 돌아가 짐을 정리하던 중 문득 창가에 놓인 작은 여우 조각상을 발견하고 그것이 여우가 자신에게 남긴 마지막 선물임을 깨닫고 가슴 뭉클한 감동을 느꼈습니다. 그 조각상은 단순한 나무 깍두기가 아니라 산의 기운을 담고 있어 집안의 평안을 지켜주는 영험한 물건이었고, 광식이는 그것을 소중히 품에 안으며 자신이 받은 은혜를 평생 잊지 않고 산과 마을을 위해 헌신하며 살아가겠다고 다시금 다짐했습니다. 그는 이제 동쪽 숲이 더 이상 공포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가 지키고 보살펴야 할 자연의 일부임을 마을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 직접 숲의 경계에 나무를 심고 정화의 표식을 세우는 일을 시작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어느덧 해가 뉘엿뉘엿 지고 마을의 저녁 노을이 붉게 물들 때쯤 광식이는 마을 광장에 모인 사람들에게 이방의 죄악이 담긴 마지막 문서를 불태우는 의식을 보여주며 과거의 모든 부정적인 기운을 씻어내고 새로운 시작을 선포하는 엄숙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타오르는 불꽃 속에서 사람들은 자신의 마음속에 남아있던 작은 탐욕의 조각들까지 모두 태워버리는 기분으로 침묵 속에 기도를 올렸고 그 불길은 이상하게도 뜨겁지 않고 온화한 열기를 내뿜으며 마을 사람들의 지친 영혼을 따뜻하게 위로해주는 듯 했습니다. 광식이는 불꽃 너머로 보이는 마을 사람들의 평온한 얼굴을 보며 자신이 걸어온 험난한 길이 결코 헛되지 않았음을 확신했고 비로소 진정한 의미의 평화가 마을에 깃들었음을 온몸으로 느끼며 미소 지었습니다. 하지만 의식이 끝나갈 무렵 광식이는 마을 경계숲 근처에서 기이한 그림자가 움직이는 것을 포착했고 그것이 혹시 이방의 잔당이나 또 다른 위협이 아닐까 하는 생각에 긴장의 끈을 늦추지 않고 조용히 그쪽을 향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어둠 속에서 나타난 것은 뜻밖에도 마을의 어린 소년이었는데 소년은 이방이 숨겨두었던 마지막 검은 항아리를 발견했다며 겁에 질린 목소리로 도움을 청했고 광식이는 그 항아리가 이 모든 재앙의 씨앗이 담긴 가장 위험한 물건임을 단번에 알아보았습니다. 그는 소년을 안전하게 대피시킨 뒤 홀로 그 항아리를 마주하며 이것을 안전하게 봉인하기 위해 자신의 기운을 모두 쏟아야 할지도 모른다는 직감에 잠시 숨을 고르며 최후의 정화 작업을 준비했습니다. 항아리에서는 끊임없이 검은 연기가 새어나와 주위의 풀과 나무를 순식간에 시들게 만들었으며 광식이는 여우가 준 지혜를 짜내어 마을 사당에 정화된 흙과 자신의 피 한 방울을 섞어 항아리의 입구를 단단히 봉인하는 신비로운 의식을 거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광식이는 엄청난 정신적 압박과 환청에 시달렸으나 마을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긴 영감의 격려, 그리고 하얀 여우의 눈망울을 떠올리며 초인적인 정신력으로 고통을 이겨내고 결국 항아리의 사악한 기운을 완전히 잠재우는데 성공했습니다. 항아리가 하얀 빛으로 정화되어 평범한 돌그릇으로 변하자 광식이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거친 숨을 몰아쉬었으나 그의 가슴 속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성취감과 평온함이 가득 차올랐으며 숲은 다시 고요한 밤의 품으로 돌아갔습니다. 날이 밝자 광식이는 정화된 돌그릇을 들고 마을로 돌아와 사람들에게 이제 모든 위협이 사라졌음을 알렸고 마을 사람들은 진심 어린 환호와 박수로 그를 맞이하며 진정한 영웅으로서의 예우를 갖추어 그를 칭송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광식이는 공을 자신에게 돌리지 않고 이 모든 것은 마을 사람들이 한마음으로 진실을 믿어주었기에 가능했던 일이라며 겸손하게 공을 돌렸고 마을 사람들은 그런 광식의 인품에 다시 한번 감동하며
그를 마을의 수호자로 받들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이제 마을에는 더 이상 의심이나 시기 대신 배려와 나눔의 문화가 싹트기 시작했고, 동쪽 숲은 다시 울창하고 푸른 생명의 숲으로 돌아가 마을 사람들에게 풍요로운 선물만을 안겨주는 축복의 땅이 되었습니다. 광식이는 그날 이후로 매일 새벽 숲의 경계를 돌며 산의 안녕을 살폈으며, 사람들에게는 자연의 순리를 거스르지 않는 정직한 삶의 방식을 몸소 실천하며 보여주어 마을의 정신적 지주로서 확고히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는 종종 숲속 깊은 곳에서 자신을 지켜보는 하얀 여우의 시선을 느끼며 보이지 않는 교감을 나누었고, 산과 마을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이상적인 세상을 만들어가기 위해 자신의 남은 생애를 바치기로 굳게 약심했습니다. 마을의 전설은 이렇게 광식이의 용기와 여우의 지혜로 인해 비극이 아닌 희망의 역사로 새로 쓰이게 되었으며, 이 이야기는 대대손손 자손들에게 전해지며 사람들의 마음속에 탐욕을 경계하고 신의를 지키는 소중한 가르침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어느덧 마을에 다시 한번 보름달이 높이 뜨고 온 세상이 은빛으로 물든 밤, 광식이는 마당에 앉아 달빛을 받으며 마을의 평온한 풍경을 흐뭇하게 바라보았고, 어디선가 들려오는 맑은 피리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깊은 상념에 젖어들었습니다. 그 피리 소리는 마치 산신령님이 마을의 평화를 축복하는 노래처럼 감미로웠으며, 광식이는 이제야말로 자신이 진정으로 머물 곳을 찾았다는 안도감과 함께 내일은 또 어떤 아름다운 일이 벌어질지 기대하며 편안한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 준비를 마쳤습니다. 그의 머리맡에는 정화된 돌그릇이 등불처럼 은은한 빛을 내뿜고 있었고, 밖에서는 밤새들이 지저귀며 마을의 평화로운 밤이 깊어가고 있음을 알리는 평화롭고 고요한 풍경이 이어졌습니다. 광식이가 잠든 뒤에도 마을의 기운은 나날이 맑아져 갔으며, 이제는 외지에서도 이 마을의 정직하고 평화로운 기풍을 소문 듣고 찾아오는 사람들이 늘어났으나, 광식이와 마을 사람들은 결코 예전처럼 헛된 욕망에 휘둘리지 않고 찾아온 손님들을 따뜻하게 맞이했습니다. 그들은 광식이가 가르쳐준 대로 자신들이 가진 것을 나누고 부족한 것은 서로 채워주며 진정한 상생의 미덕을 실천했고, 마을은 가난했던 예전보다 훨씬 더 풍요롭고 행복한 웃음꽃이 피어나는 명당으로 거듭나 주변 모든 마을의 본보기가 되었습니다. 이 모든 변화의 시작에는 여우의 예언을 믿고 자신의 마음을 지키는 사냥꾼의 정직함이 있었음을 마을 사람들은 가슴 깊이 새기며 광식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잊지 않았습니다. 광식이는 꿈속에서 다시 한번 그 아름다운 여인을 만났는데,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여우의 모습이 아니라 신성한 산의 정령과 같은 고결한 모습으로 나타나 광식의 이마에 손을 얹고 그대의 정직함이 이 산과 마을을 살렸으니 영원토록 복이 그대와 함께할 것이다라는 축복의 말을 남겼습니다. 꿈에서 깬 광식이는 온몸에 생기가 넘치고 눈이 맑아진 것을 느꼈으며, 창밖을 보니 어느새 봄 기운이 완연하여 마당 가득 이름 모를 꽃들이 활짝 피어 향기를 내뿜고 있는 것을 보고 세상의 아름다움에 다시 한번 감탄했습니다. 그는 비로소 자신이 겪었던 모든 시련이 보석처럼 빛나는 지혜가 되었음을 깨닫고 더욱 겸손한 마음으로 마을 사람들과 함께 밭으로 나가 씨를 뿌리며 새로운 계절의 기쁨을 만끽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광식이를 중심으로 마을의 규칙을 새로 정하고 서로의 경계를 존중하며 살아가는 지혜를 모았으며, 이방의 집터였던 곳은 마을의 아이들이 공부하고 뛰노는 서당으로 바꾸어 과거의 악취를 완전히 지우고 미래의 희망으로 채워 넣었습니다. 이방이 빼돌렸던 재산들은 마을의 공동 창고로 귀속되어 흉년이나 어려운 이웃이 생길 때마다 요긴하게 쓰이는 자비의 근원이 되었고, 사람들은 이제 재물을 쌓아두기보다 이웃의 마음을 얻는 것이 더 큰 부귀영화임을 실천하며 살아갔습니다. 광식이는 마을의 수호자이자 스승으로서 그들의 곁을 지켰고, 그의 정직한 삶은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빛을 발하며
마을의 가장 큰 보물이 되어 영원히 기억되게 되었습니다. 마을의 중심인 커다란 당산나무 아래로 이른 아침부터 온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씩 모여들기 시작했는데 그들의 얼굴에는 어젯밤의 공포가 가시지 않은 듯한 긴장감과 함께 광식이가 가져올 진실에 대한 열망이 가득 서려 있었습니다. 어둠이 물러간 자리에는 눈부시게 밝은 아침 햇살이 내리쬐어 사람들의 남루한 옷차림을 비추었으며 마을 우물가에서 들려오는 맑은 물소리는 마치 지난밤의 모든 부정을 씻어내려는 듯 경쾌하게 울려 퍼져 사람들의 마음을 조금씩 진정시켜 주었습니다. 광식이는 마을 사람들의 시선을 한 몸에 받으며 천천히 광장 중앙으로 걸어 나왔고 그의 손에는 이방의 비리가 담긴 장부와 정화된 도랑아리가 들려 있어 마을의 운명을 결정지을 장엄한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었습니다. 광식이는 사람들을 향해 깊게 허리를 숙여 인사를 올린 뒤 차분하면서도 힘있는 목소리로 마을의 평화를 어지럽혔던 만복과 이방의 음모를 하나하나 설명하기 시작했고 사람들은 숨을 죽인 채 그가 전하는 놀라운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는 우리가 가난했던 이유가 단순히 운명이 나빠서가 아니라 누군가가 우리의 땀방울을 교묘하게 가로챘기 때문이라며 장부를 펼쳐 보였고 그 안에는 마을 사람들 몰래 땅에 경계를 옮기고 세금을 뻥튀기 한 추악한 기록들이 빼곡히 적혀 있어 사람들을 경악하게 만들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이 믿고 따랐던 이방이 사실은 마을의 고요를 짜내던 악귀의 하수인이었다는 사실에 분노를 터뜨렸으나 광식이는 오히려 그 분노를 가라앉히며 지금 필요한 것은 복수가 아니라 화합임을 강조했습니다. 이때 마을의 최고령자인 김영감이 지팡이를 짚고 앞으로 걸어 나와 광식이의 손을 잡으며 이 젊은이가 아니었다면 우리 마을은 영영 어둠의 구렁텅이에서 벗어나지 못했을 것이라며 광식의 용기를 공식적으로 칭송하기 시작했습니다. 김영감은 마을 사람들 앞에서 이 장부에 적힌 모든 조작된 계약은 무효이며 오늘부터 모든 토지와 재산권을 원래의 주인에게 되돌려줄 것을 선포하였고 그 소식을 들은 사람들은 기쁨의 눈물을 흘리며 서로를 껴안고 감격해했습니다. 하지만 광식이는 여전히 마음 한구석에 남은 어둠의 찌꺼기를 걱정하며 이방의 잔당들이나 그에게 협조했던 자들이 스스로 죄를 뉘우치고 마을을 떠나거나 진심으로 사죄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이방의 수하로 일하며 마을 사람들을 괴롭혔던 몇몇 장정들은 광장의 분위기가 험악해지자 겁에 질려 도망치려 했으나 마을 청년들이 그들의 앞을 가로막았고 광식이는 그들에게 다가가 조용히 타이르며 더 이상 악의 길에 서지 말라고 충고했습니다. 그는 이들에게 마을의 공공시설을 수리하고 내진 일을 도맡아 하며 속죄할 시간을 가졌을 때만 마을의 일원으로 다시 받아주겠다는 엄격하면서도 자비로운 판결을 내렸으며 이에 감동한 장정들은 무릎을 꿇고 눈물로 용서를 빌며 개과천선할 것을 맹세했습니다. 사람들은 광식의 현명한 처사에 감탄하며 그를 단순한 사냥꾼이 아닌 마을의 진정한 지도자로 인정하기 시작했고 마을 전체에는 다시는 탐욕에 휘둘리지 않겠다는 결연한 의지가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제 상징적인 정화의식을 치르기 위해 이방이 살던 화려한 저택으로 몰려갔는데 그곳은 주인이 사라진 뒤 흉가처럼 변해 음산한 기운이 감돌고 있었으나 광식이가 앞장서서 대문을 활짝 열자 따스한 햇살이 집안 구석구석을 비추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집안에 가득했던 사치스러운 물건들을 밖으로 끄집어내어 마을 광장에서 불태우기로 결정했고 그 물건들이 타오르며 뿜어내는 연기는 마치 마을의 마지막으로 남아있던 악취를 씻어내는 향기처럼 느껴져 사람들의 가슴을 시원하게 뚫어주었습니다. 광식이는 타오르는 불꽃을 바라보며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눈에 보이는 재물이 아니라 서로에 대한 믿음과 산의 가르침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사람들에게 상기시켜 주어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불길이 잦아들 무렵 광식이는 마을의 부녀자들과 함께 우물을 청소하고 마을 입구의 당산나무 주위에 금줄을 새로 치며 마을의 기운을 보강하는 성스러운 작업을 시작했는데 사람들은 너나 할 것 없이 팔을 걷어붙이고 동참하여 마을은 활기로 넘쳐났습니다. 아이들은 깨끗해진 길거리를 뛰어다니며 잃어버렸던 동요를 부르기 시작했고 아낙네들은 광장에 솥을 걸고 마을 사람들이 모두 함께 나눌 수 있는 큼지막한 잔치국수를 삶아 네오니 마을에는 오랜만에 사람 사는 냄새가 물씬 풍겨왔습니다. 광식이는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누어 주며 이제 동쪽 숲의 저주는 풀렸지만 항상 마음속의 욕망을 경계해야 한다고 당부했으며 사람들은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를 보석처럼 소중히 간직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후가 되자 마을 사람들은 각자의 집으로 돌아가 대청소를 시작했는데 겨우내 쌓였던 먼지와 곰팡이를 털어내고 문호지까지 새로 바르며 집안의 기운을 쇄신하는 모습은 마치 새봄을 맞이하는 명절 과도 같은 들뜬 분위기를 연출했습니다. 광식이는 마을을 한 바퀴 돌며 아픈 노인들의 집을 방문해 상처를 살피고 이방의 횡포로 끼니를 거르던 과부와 고아들에게 곡식을 나누어 주며 그들의 상처받은 마음을 따뜻하게 위로해 주었습니다. 사람들은 광식이가 지나갈 때마다 문 밖으로 나와 고개를 숙여 인사하며 감사를 표했고 광식이는 오히려 그들에게 이제 걱정 말고 편히 쉬시라는 부드러운 말로 안심시켜 주어 마을의 온기를 더욱 높여 주었습니다. 이방의 집터는 마을 사람들의 만장일치로 마을 공동의 서당이자 회의소로 개축하기로 결정되었고 사람들은 그곳의 낡은 벽들을 허물고 밝고 탁 트인 공간으로 만듦으로써 어두운 과거를 청산하고 밝은 미래를 꿈꾸는 상징적인 장소로 탈바꿈시켰습니다. 광식이는 서당의 첫 번째 현판에 정심이라는 글자를 새겨 넣으며 마을 사람들이 항상 바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기원했고 그 글씨는 달빛 아래서 은은하게 빛나며 마을 사람들의 영혼을 정화해주는 이정표가 되었습니다.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 사람들은 서로의 솜씨를 뽐내며 기와를 올리고 기둥을 세우며 공동체의 유대감을 다시 확인했고 이 과정에서 그동안 쌓였던 오해와 갈등이 눈 녹듯 사라지는 기적 같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어느덧 해가 뉘엿뉘엿 저물어 마을에 평화로운 노을이 깔리기 시작하자 사람들은 하나둘씩 마을 어귀의 정자로 모여 앉아 시원한 막걸리 한 잔을 나누며 지난 며칠간 겪었던 폭풍 같은 사건들을 추억하며 웃음꽃을 피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광식이가 여우를 구해주었던 이야기부터 만복과 맞서 싸웠던 영웅적인 활약상까지 마치 천년 전 전설을 이야기하듯 흥미진진하게 대화를 이어나갔고 광식이는 그저 수줍은 미소를 지으며 사람들의 이야기를 묵묵히 들어줄 뿐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제 광식이를 단순한 이웃이 아닌 마을의 수호신이 보낸 사자로 여기며 그가 하는 말이라면 팥으로 메주를 쑤신다 해도 믿을 정도로 깊은 신뢰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마을에는 다시 평범하지만 소중한 일상이 찾아왔는데 사냥꾼들은 다시 산으로 나가 꼭 필요한 만큼만 사냥을 해왔고 농부들은 조작된 땅 문서 대신 정직한 땀방울이 맺힌 자신의 밭을 일구며 수확의 기쁨을 고대하는 평화로운 나날들이 이어졌습니다. 광식이는 매일 아침 동쪽 숲의 경계를 순찰하며 혹시 남아있을지도 모를 부정한 기운을 살피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았지만 숲은 이제 더 이상 음침한 기운을 내뿜지 않고 오히려 마을을 감싸 안는 포근한 어머니의 품처럼 변해 있었습니다. 그는 숲속에서 들려오는 새소리와 바람소리가 마치 하얀 여우가 보내는 감사의 인사처럼 들려올 때면 가슴 깊은 곳에서 형언할 수 없는 평온함을 느끼며 하늘을 향해 감사의 기도를 올렸습니다. 며칠 뒤 마을에서는 대대적인 마음 씻기 축제가 열렸는데 사람들은 각자 자신의 잘못을 종이에 적어 흐르는 냇물에 띄워보내며
과거의 탐욕과 시기심을 완전히 흘려보내는 아름다운 전통을 새로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광식이는 냇가에 앉아 마을 사람들이 띄워보낸 종이배들이 멀리 사라지는 것을 지켜보며 인간의 마음이란 이처럼 맑게 씻어내면 언제든 다시 순수해질 수 있는 존재임을 깨닫고 생명에 대한 깊은 경외심을 느꼈습니다. 아이들은 물가에서 장난을 치며 웃음을 터뜨렸고 어른들은 그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며 자신들이 지켜낸 평화가 얼마나 값진 것인지를 피부로 느끼며 다시는 그 평화를 깨뜨리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또 다짐했습니다. 이방의 수아중 마을을 떠나기로 결심한 자들은 마을 입구에서 광식이와 마지막 작별 인사를 나누었는데 그들의 눈에는 더 이상 탐욕의 번뜩임이 아니라 진심 어린 뉘우침과 새로운 삶에 대한 희망이 서려 있어 보는 이들의 마음을 뭉클하게 했습니다. 광식이는 그들에게 노잣돈을 조금 챙겨주며 어디를 가든 정직하게 살면 하늘이 도울 것이라는 마지막 당부를 전했고 그들은 광식의 자비에 고개를 숙여 절하며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노라 약속하며 멀리 떠나갔습니다. 이로써 마을에 남아있던 모든 불미스러운 인연들이 정리되었고 마을은 마치 가을 하늘처럼 높고 푸른 기상만을 간직한 채 평온의 극치에 도달하여 보는 이들로 하여금 절로 미소를 짓게 만들었습니다. 마을 사당은 이제 더 이상 비밀스러운 음모의 장소가 아니라 마을 사람들이 고민이 있을 때마다 찾아와 마음을 다스리는 명상과 기도의 공간으로 거듭났으며 광식이는 그곳에 관리인을 자처하며 매일 아침 정갈하게 청소를 했습니다. 사당 주변에는 하얀 꽃들이 만발하여 향기를 내뿜었는데 사람들은 그것이 산신령님과 하얀 여우의 축복이라 믿으며 더욱 경건한 마음으로 사당을 아끼고 보살피게 되었습니다. 광식이는 사당 한쪽에 여우를 위한 작은 제단을 마련하여 매일 신선한 물과 과일을 올리며 자신이 받은 생명의 당부를 잊지 않으려 노력했고 그 정성은 산의 기운을 더욱 맑게 하여 마을을 번영의 길로 이끌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광식이가 자신의 낡은 초가집 마당에 앉아 무너진 담장을 보수하고 있을 때 마을 장정 여럿이 연장을 들고 찾아와 아저씨의 집부터 고쳐야 마을 체면이 선다며 앞다투어 소매를 걷어붙이고 달려들었습니다. 그들은 광식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지붕에 튑집을 새로 얹고 갈라진 벽을 정성스레 발랐으며 삐걱거리던 문틀까지 새 것으로 교체하여 광식의 집은 어느새 마을에서 가장 따뜻하고 튼튼한 집으로 변모했습니다. 광식이는 이웃들의 따뜻한 정에 목이 메어 말을 잇지 못했고 사람들은 오히려 광식이가 우리에게 준 선물에 비하면 이까짓 일은 아무것도 아니라며 크게 웃어 보이며 광식의 어깨를 토닥여 주었습니다. 집수리가 끝나갈 무렵 마을 안악들이 정성껏 마련한 저녁 식사가 광식의 마당으로 배달되었는데 김이 모락모락 나는 쌀밥과 갓 잡아 올린 신선한 나물들이 상을 가득 채워 마을 잔치를 방불케 하는 풍성한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광식이는 이웃들과 함께 마당에 멍석을 깔고 앉아 달빛을 조명 삼아 밥을 먹으며 진정한 행복이란 거창한 황금 사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정을 나누는 소박한 밥상머리에 있음을 다시금 확인했습니다. 사람들은 밥을 먹으며 마을의 미래에 대해 이야기하고 아이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부르며 축복해 주었으며 이 소박한 대화 속에 마을의 희망이 싹트고 있음을 모두가 말하지 않아도 가슴으로 느끼고 있었습니다. 마을 입구에는 정직한 사람들이 사는 마을이라는 뜻의 비석이 새로 세워졌고 광식이는 그 비석 앞에서 마을 청년들에게 사냥 기술뿐만 아니라 산에 대한 예우와 인간으로서의 도리를 가르치며 마을의 앞날을 이끌어갈 인재들을 양성했습니다. 그는 제자들에게 동쪽 숲의 금기 사항을 단순히 무서운 전설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자연과 인간 사이의 존중과 한계에 대한 철학적인 가르침으로 전달하여 그들의 영혼을 풍요롭게 살찌웠습니다. 청년들은 광식의 깊은 가르침을 받으며
몸과 마음을 단련했고 그들은 훗날 이 마을뿐만 아니라 인근 마을의 본보기가 되는 훌륭한 청년들로 성장하여 광식의 뜻을 널리 퍼뜨리는 주역이 되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마을은 다시 정적에 휩싸였지만 그 정적은 예전의 음산한 공포가 아니라 안식과 평화가 가득한 달콤한 휴식의 소리였으며 마을 곳곳에서는 사람들의 고른 숨소리가 들려와 평온함을 더해 주었습니다. 광식이는 잠자리에 들기 전 창문을 열어 동쪽 하늘을 바라보았는데 그곳에는 유독 밝게 빛나는 별 하나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는 듯하여 마음이 뭉클해졌으며 그것이 여우의 영혼이거나 혹은 수호신의 눈빛일 것이라 믿었습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두려움이나 불안감 없이 깊은 잠에 들 수 있게 되었으며 내일 아침이면 또다시 밝아올 태양이 마을에 새로운 희망을 비춰줄 것임을 확신하며 편안하게 눈을 감았습니다. 마을의 우물가에서는 더 이상 이방인의 흉계를 걱정하는 속삭임 대신 이웃의 경사를 축하하고 서로의 안부를 묻는 정겨운 목소리만이 울려 퍼졌으며 마을의 개들도 이제는 낯선 그림자를 향해 짖지 않고 꼬리를 흔들며 사람들을 반겼습니다. 광식이는 마을 사람들의 요청으로 마을의 크고 작은 일들을 조율하는 고문 역할을 맡게 되었으나 그는 항상 자신을 낮추며 모든 결정은 마을 사람들의 합의에 따라야 한다고 말하여 민주적이고 평등한 마을 분위기를 정착시켰습니다. 그의 이런 겸손한 지도력은 마을 사람들 모두가 주인의식을 갖게 했고 이는 마을이 어떤 시련 앞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단단한 결속력을 갖게 하는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마을 장터에 우연히 들른 외지 상인이 마을의 평화로운 분위기에 반해 이곳에 정착하고 싶다고 청해왔을 때 마을 사람들은 예전처럼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지 않고 광식의 가르침대로 그를 따뜻하게 맞이하되 마을의 규칙을 명확히 일러주었습니다. 외지인은 마을 사람들의 순박함과 정직함에 감동하여 자신이 가진 기술을 아낌없이 나누어 주었고 마을은 새로운 지식과 기존의 전통이 조화를 이루며 더욱 풍요로운 공동체로 발전해 나가는 선순환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광식이는 이런 변화를 보며 진정한 힘은 칼이나 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선한 마음을 전파하는 진실의 힘에 있음을 다시금 깨닫고 자신의 삶에 대한 깊은 만족감을 느꼈습니다. 마을 뒤편 동쪽 산기슭에는 이제 광식이가 심은 어린 소나무들이 무성하게 자라나 푸른 띠를 형성했는데 사람들은 그곳을 생명의 숲이라 부르며 함부로 나무를 베지 않고 소중히 가꾸어 후손들에게 물려줄 보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숲은 다시 산짐승들의 안식처가 되었고 사냥꾼들은 숲의 경계를 존중하며 생명의 순환을 돕는 파수꾼 역할을 자처하니 산과 마을 사이에는 완벽한 조화와 공존의 질서가 정립되었습니다. 광식이는 가끔 그 숲속으로 들어가 조용히 명상에 잠기곤 했는데 그때마다 숲이 전해주는 생명의 고동 소리를 들으며 자신의 영혼이 자연과 하나 되는 신비로운 체험을 하곤 했습니다. 비록 이방과 만복이라는 거대한 악의 무리가 핥히고 간 상처는 깊었으나 마을 사람들은 그 상처를 흉터로 남기지 않고 오히려 더 단단한 새살이 돋아나게 하는 기회로 삼아 그 어느 짱가 때보다 건강한 마을을 일궈냈습니다. 광식이는 자신의 방 안쪽에 소중히 모셔둔 여우의 조각상을 보며 보십시오. 당신이 구한 것은 나뿐만 아니라 이 마을의 영혼이었습니다라고 나직이 읊조리며 여우의 은혜에 대한 깊은 감사를 매일같이 표현했습니다. 그의 이런 진심 어린 태도는 마을 전체에 번져나가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존재들에 대한 경외심과 자연에 대한 감사를 잊지 않는 겸허한 삶의 자세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제 마을의 집들은 저녁마다 따뜻한 불빛을 내뿜으며 옹기종기 모여 앉아 서로의 온기를 나누는 형상으로 자리 잡았고 길 가는 사람 누구라도 쉬어갈 수 있는 넉넉한 인심이 살아있는 무릉도원 같은 마을이 되었습니다. 광식이는 마을의 가장 높은 곳에 서서
은하수가 흐르는 밤하늘 아래 평온하게 잠든 마을을 내려다보며 이제는 자신이 없어도 이 마을은 스스로 빛을 낼 수 있을 만큼 강해졌음을 느끼고 깊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동쪽 숲을 향해 손을 흔들며 인사를 건넸고 어둠 속에서 반짝이는 두 개의 눈동자가 화답하듯 잠시 빛났다가 사라지는 것을 보며 자신만의 행복한 비밀을 가슴에 품고 미소 지었습니다. 마을의 겨울은 완전히 물러갔고 이제는 만물이 소생하는 눈부신 봄날의 기운이 온 대지를 뒤덮었으며 사람들의 마음속에도 시들지 않는 희망의 꽃들이 활짝 피어나 향기로운 바람을 만들어내기 시작했습니다. 광식이는 이제 사냥꾼의 활 대신 농부의 가래를 들고 이웃들과 함께 논으로 나가 모짜리를 만들며 흙의 정직함을 몸소 체험하는 새로운 삶의 기쁨을 만끽하며 진정한 평화의 의미를 실천했습니다. 그의 발걸음은 가벼웠고 그의 노래는 마을 전체에 울려 퍼져 듣는 이들의 가슴을 따뜻하게 적셨으며 그렇게 마을은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다시 태어나 영원한 평화의 연대기를 써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마을의 공기는 이제 더 이상 차갑거나 무겁지 않았고 집집마다 담장 너머로 흘러나오는 웃음소리는 마치 따뜻한 봄볕에 녹아내리는 눈, 녹은 물처럼 맑고 경쾌하게 온 동네를 가득 채웠습니다. 광식이는 평소처럼 이른 아침 마당을 쓸고 정화수를 떠놓으며 하루를 시작했지만 예전과 달라진 것이 있다면 그가 대문을 열 때마다 이웃들이 먼저 다가와 따뜻한 인사를 건네며 소소한 먹거리를 챙겨준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눈동자에는 더 이상 탐욕의 그림자가 머물지 않았으며 대신 서로의 안위를 걱정하고 가진 것을 나누려는 넉넉한 인심이 깃들어 마을 전체가 마치 하나의 커다란 가족처럼 포근하게 느껴지는 평화로운 나날이 이어졌습니다. 어느덧 산에는 연두색 어린 잎들이 돋아나고 이름 모를 들꽃들이 흐드러지게 피어나 향긋한 내음을 풍겼는데 광식이는 마을의 안녕을 위해 동쪽 숲 경계에 세워둔 정화의 표식을 다시금 정비하며 산의 기운을 살피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제 사냥보다는 산을 가꾸고 지키는 일에 더 큰 보람을 느꼈으며 숲속 깊은 곳에서 들려오는 산새들의 지저김을 들으며 자연이 인간에게 베푸는 무한한 자비에 대해 깊이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숲은 이제 마을 사람들에게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풍성한 나무를 내어주고 맑은 공기를 선사하는 생명의 터전으로 완전히 돌아와 마을은 그 어느 때보다 풍요롭고 활기찬 모습으로 변모해 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광식이의 정직함과 용기를 기리기 위해 마을 광장에 작은 정자를 하나 지어 주었는데 그곳은 이제 남녀노소 누구나 모여 앉아 두란두란 이야기를 나누며 정을 쌓는 마을의 사랑방 역할을 톡톡히 하게 되었습니다. 정자 아래 흐르는 시냇물은 지난날의 온갖 부정과 원망을 모두 씻어내고 바다로 흘러갔으며 사람들은 그 물에 손을 씻으며 다시는 헛된 욕망에 눈이 멀어 소중한 이웃을 등지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서로의 손을 꼭 맞잡았습니다. 광식이는 정자 한쪽에 앉아 아이들에게 옛 이야기를 들려주며 올바른 마음가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가르쳤고 아이들은 그의 초롱초롱한 눈망울을 바라보며 올곧은 사람으로 성장할 것을 약속하는 훈훈한 풍경이 매일 펼쳐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화창한 오후 김영감을 비롯한 마을 장정들은 광식이를 깜짝 놀라게 해주기 위해 소박하지만 정성 가득한 잔치를 준비했는데 그동안 고생한 광식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하고 마을의 평화를 자축하기 위한 감동적인 자리였습니다. 마을 광장에는 커다란 솥이 걸리고 구수한 된장국 냄새와 갓 지은 하얀 쌀밥의 향기가 진동했으며 아낙네들은 산에서 갓 따온 신선한 나물을 무치고 도토리묵을 쑤어 상가득 풍성한 먹거리를 차려내어 마을 전체가 축제 분위기로 들썩였습니다. 광식이는 처음에는 쑥스러워하며 사양했으나 마을 사람들의 진심 어린 권유에 못 이겨 상석에 앉았고 사람들은 돌아가며
그에게 술잔을 올리며 마을을 구한 은인에 대한 예우를 다했습니다. 잔치 분위기가 무르익을 무렵 김 영감은 일어서서 잔을 높이 들고 마을 사람들에게 우리가 지난 겨울 겪었던 시련은 큰 교훈이었으며 광식이가 보여준 정직한 마음이야말로 우리 마을을 지탱하는 진정한 기둥이다라고 엄숙하게 선포하며 광식의 공로를 다시 한번 치켜 세웠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환호하며 박수를 쳤고 그 소리는 산골짜기 너머까지 울려 퍼져 산신령님도 함께 기뻐하시는 듯한 기분이 들게 했으며 광식이는 눈시울이 붉어진 채 고개를 숙여 사람들의 정에 화답했습니다. 그들은 밤이 깊도록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며 지난날의 아픔을 완전히 털어내었고 이제 마을에는 더 이상 비밀이나 의심이 끼어들 자리가 없음을 모두가 확신하며 행복한 시간을 만끽했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광식이는 마당 한구석에 놓인 낡은 활과 화살통을 바라보며 이제는 이것들을 험한 사냥의 용도가 아닌 마을의 평화를 지키는 수호의 상징으로 간직하겠다는 결심을 굳히며 정성스레 기름을 발라 보관했습니다. 그는 방으로 들어가 여우가 남긴 조각상을 매만지며 오늘 마을 사람들이 보여준 따뜻한 마음을 당신도 보았겠지요. 라고 나직이 읊조렸고 그때 창밖에서 은은한 하얀 빛이 새어들어와 방 안을 따뜻하게 감싸는 신비로운 체험을 다시 한번 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구미호의 축복이거나 혹은 마을의 기운이 완전히 정화되었다는 하늘의 계시처럼 느껴졌으며 광식이는 세상 그 무엇보다 평온한 마음으로 자신의 소박한 잠자리에 누워 기난도에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광식이가 대문을 열었을 때 마당 한가운데에는 믿기 힘들 정도로 크고 영롱한 빛을 내뿜는 산삼 한 뿌리가 정갈한 보자기 위에 놓여 있는 것을 발견하고 깜짝 놀라 주위를 살폈으나 아무런 기척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것은 산의 정령인 하얀 여우가 광식이의 정직함과 마을을 지켜낸 노고에 대한 마지막 보답으로 보내온 신령스러운 선물임을 직감한 광식이는 감격의 눈물을 흘리며 산 쪽을 향해 3번 깊게 절을 올렸습니다. 그는 이 귀한 약초를 혼자 독차지하지 않고 마을에서 가장 병약하고 기력이 쇠한 어르신들을 위해 나누기로 결심했는데 이러한 그의 결정은 마을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깊은 감동을 주어 나눔의 가치를 실천하는 본보기가 되었습니다. 마을에 병약했던 어르신들은 광식이가 나누어준 영험한 약초를 다려 마시고 며칠 만에 자리를 털고 일어나 마당을 거닐 수 있을 만큼 기력을 회복했으며 마을 전체에는 마치 신비로운 생명력이 샘솟는 듯한 기운이 감돌아 사람들의 얼굴이 나날이 건강하고 밝아졌습니다. 사람들은 이 기적 같은 일을 보며 정직하게 살면 하늘이 돕는다는 옛말이 틀리지 않음을 피부로 느꼈고 마을 아이들은 광식이 아저씨처럼 훌륭한 사람이 되겠다는 꿈을 키우며 매일 아침 사당 앞에 모여 인사를 올리는 좋은 습관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제 마을은 단순히 먹고 사는 문제를 넘어 서로의 영혼을 돌보는 고귀한 공동체로 거듭났으며 광식이는 그 중심에서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지키며 마을의 평온을 수호하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었습니다. 어느덧 세월이 흘러 마을에는 다시금 보름달이 높이 뜨고 은하수가 밤하늘을 수놓는 아름다운 밤이 찾아왔는데 광식이는 이제 주름이 깊게 팬 노인이 되었지만 그의 눈빛만큼은 청년 시절의 그 정직하고 맑은 기운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마을의 평화를 상징하는 당산나무 아래 앉아 마을 청년들에게 자신이 만났던 하얀 여우와 동쪽 숲의 예언에 대해 이야기해주며 눈앞의 이익보다 소중한 것은 누군가와의 약속이며 자신의 본심을 지키는 힘이다라는 마지막 가르침을 전해주었습니다. 청년들은 숨을 죽이고 할아버지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으며 달빛 아래서 반짝이는 그들의 눈동자는 광식이가 심어놓은 정직의 씨앗이 미래의 숲을 이룰 것임을 예견하는 듯했습니다. 마을의 저녁은 이제 세상에서 가장 고요하고 평화로운 시간이 되었는데 산기툴에서 불어오는 선선한 바람은
집집마다 걸린 풍경 소리를 낮게 흔들며 사람들의 지친 하루를 달래주는 자장가처럼 부드럽게 대지를 감싸 안았습니다. 광식이는 자신의 작은 방 창가에 앉아 멀리 동쪽 산등성이를 바라보았고 그곳에서 가끔씩 반짝이는 은빛 그림자가 자신을 향해 인사를 건네는 듯한 착각에 빠지며 인자한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그는 이제 자신이 해야 할 일을 모두 마쳤음을 느꼈으며 마을 사람들이 스스로의 힘으로 탐욕을 이겨내고 평화를 지켜낼 수 있을 만큼 강해졌다는 사실에 깊은 만족감을 느끼며 침상에 몸을 뉘었습니다. 온 마을이 깊은 잠에 빠져든 시각, 광식의 방 안에는 은은한 향나무 냄새와 함께 따스한 온기가 감돌았으며 밖에서는 밤새들이 지저귀며 마을의 평화로운 밤이 깊어가고 있음을 알리는 평온한 풍경이 오래도록 이어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꿈속에서도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며 내일의 희망을 노래했고 그들의 마음속에는 광식이가 남긴 정직함과 신이라는 보석이 영원히 시들지 않는 꽃처럼 활짝 피어 마을을 지켜주는 든든한 등불이 되어 주었습니다. 이야기는 이렇게 한 사냥꾼의 용기와 여우의 지혜가 만나 비극의 운명을 축복의 전설로 바꾼 아름다운 결말을 맺었으며 이 가르침은 대대손손 마을의 가장 큰 재산으로 남아 사람들의 가슴을 따뜻하게 적셔줄 것입니다. 이제 들려드릴 이야기도 끝이 났으니 시끄러운 세상 일은 잠시 잊으시고 마음속에 정직함의 씨앗 하나 품은 채 따뜻한 이불 속으로 깊이 들어가 편안한 휴식을 취하시길 바랍니다. 산 너머 여우의 예언은 재앙을 막는 경고였지만 그 예언을 완성한 것은 결국 사냥꾼의 흔들리지 않는 어진 마음이었음을 기억하신다면 여러분의 꿈길도 은빛 달빛처럼 밝고 고요하게 빛날 것입니다. 밤 공기가 창문을 두드려도 두려워 마시고 마을의 수호신이 여러분의 머리맡을 지켜주고 있다. 믿으며 포근한 잠의 나라로 여행을 떠나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오늘 밤 여러분의 영혼이 가장 순수했던 시절의 평온함을 되찾아 내일 아침 눈을 뜰 때 세상이 더욱 아름답게 보이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방 안의 촛불이 가늘게 흔들리다. 조용히 자취를 감추고 어둠이 방 안을 부드럽게 채우듯이 여러분의 걱정과 근심도 이 밤의 고요함 속에 서서히 녹아내려 자취도 없이 사라져버릴 것입니다. 저 멀리 깊은 산속 하얀 여우도 이제는 자신의 소임을 다하고 평화로운 잠에 들었을 터이니 여러분도 그 영험한 기운을 받아 무거운 눈꺼풀을 내려놓고 깊고 단잠에 빠져드시길 권합니다. 달빛은 창가에 머물며 여러분의 고운 잠결을 지켜줄 것이고 새벽이 올 때까지 그 어떤 삿된 기운도 감히 여러분의 평화를 방해하지 못하도록 산의 정령들이 곁을 지켜줄 것입니다. 참으로 고단했던 하루를 잘 견뎌내셨으니 이제는 오직 자신만을 위한 고요한 시간 속에서 편안하게 숨을 고르며 잠드소서. 마지막으로 전해드릴 말씀은 세상이 아무리 험난하고 탐욕이 넘실 때더라도 여러분 마음속의 동쪽 숲, 즉 가장 순수하고 정직한 그 공간만은 끝까지 지켜내어 스스로의 명운을 재앙에서 구해내는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시라는 당부입니다. 광식이가 지켜낸 평화가 우리 모두의 가슴 속에 살아 숨쉬어 언제나 따뜻한 온기를 잃지 않기를 빌며 이 밤이 여러분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인 깊은 안식을 기꺼이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이제 이야기는 여기서 멈추지만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이 전설은 계속될 것이고 그 선한 영향력은 여러분의 일상을 더욱 풍요롭고 가치 있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눈을 감고 깊은 어둠 속으로 몸을 맡기시면 비로소 진정한 평화가 여러분을 찾아올 것이니 걱정 마시고 이제 그만 안녕히 주무십시오.